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적외도의 송룡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적산업기사 실기시험 웨업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이 방위각법에 대한 어떤 그 원리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과제는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져요. 그림과 같이 도근점 측량을 무엇으로 했냐면 이렇게 방위각법으로 도근점 측량을 방위각법으로 실시하였을 때 A점에서 출발해서 즉 이렇게 A점에서 출발해서 DQ에 대한 방위각을 구하고 주어진 서식에 기록하시오라고 합니다. 이때 주어진 조건에 출발 기지 방위각, 여기서 말하는 출발 기지 방위각은 이 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각은 시험장에서 감독위원, 시험위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원래 도근점 측량에서의 방위각법은 분 단위로 측정을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초 단위까지 우리가 각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임의적으로 AP 방위각, 이게 출발 기지 방위각이죠. 이 출발 기지 방위각을 얼마로 주어졌다? 315도 15분 15초로 주어지고 AB 방위각, BC 방위각, DQ 방위각을 AB, BC, CD, DQ의 방위각을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에요. 뭐가 핵심이냐면 여기다 기계 한번 세워야 되겠죠. A점에다 기계를 한번 설치하고 B점에다도 기계를 한번 설치하고 C점에다도 기계를 한번 설치하고 D점에다도 기계를 한번 세웁니다. 즉 전체적으로 기계를 몇 번을 세워야 되냐면은 4회를 기계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위각법은 누가 얼마만큼 기계를 빠르게 설치하느냐가 이 방위각법의 핵심이에요. 즉 기계를 세우는데 보통 2, 3분 안에 세울 수 있지만 5분 정도 세운다면 5분, 10분, 15분, 25분 세우는 게 끝이 아니라 세워서 우리가 각을 또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를 빨리 세우는 것이 이 산업기사에서는 방위각법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느냐, 즉 시간 안에 끝내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존재를 해요. 이렇게 시간 안에 끝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계를 빠르게 설치하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방위각법은 측정 방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계를 어느 정도 빠르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방위각법의 어떠한 점수를 맞기 위한 어떠한 조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방법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위각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교각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교각을 측정을 해서 방위각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답안지를 내는데 간혹 가다가 이 방위각을 측정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방위각을 측정하지 않고 교각을 측정하는 경우에 감점을 주는 감독관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감점을 주는 감독관도 있더라 이겁니다. 심지어는 점수를 주지 않는 감독관도 있는데 감점을 주는 감독관이 있고 심지어는 점수를 주지 않는 감독관이 있는데 대부분의 감독관은 이 교각을 측정을 해서 방위각을 계산을 해서 제출을 해도 그 값을 인정해 주는 감독관들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좀 까다롭게 하시는 분들은 이 교각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감독관들도 있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서 이렇게 교각을 측정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방위각법에 대한 야장을 정리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요. 첫 번째 이제 PAB를 관측을 합니다. 즉, 자, PAB를 관측한다는 소리는 여기서 요 PAB 요 각을 측정한다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기계를 어디에 세워야 될까요? 기계를 A점에다가 기계를 세웁니다. 자,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계를 설치할 때는 최소한의 3분 안에 세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세우다 보면 3분, 2분 안에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죠. 그래서 A점에다가 기계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를 시준을 해요? P점을 시준하는 거죠. 이쪽에 P점을 시준을 하게 됩니다. 시준하고 0셋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무엇을 해라? 0셋을 딱 하는 거죠. 0셋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계를 돌려가지고 요각을 측정하는 거죠. 각 P, A, B를 관측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방위각을 측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PAB의 각을 관측을 했다면 여기 대략적으로 165도 17분 25초라면 이 값을 야장의 어딘가에는 연필로 써놔야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을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 B, C를 관측합니다. 즉 A, B, C의 요 각을 관측을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기계를 어디다 세워야 돼요? 기계를 B점에다 기계를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어디를 쳐다봐야 돼? A점을 시준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누르라?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0셋을 딱 누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계를 이제 쭉 각을 재서 A, B, C의 요 각을 관측을 합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94도 57분 45초가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그 시험지에다가 우리 시험지 주잖아요. 거기다가 요각을 내각을 표시해 가지고 이거를 써줘야 되는데 안각을 쟀지만 요 바깥쪽을 재도 상관은 없어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근데 요 94도 57분 45초라는 이 각을 재는데 지금 요렇게 쟀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잰 거죠. 시계 방향으로 이제 각을 잰 거니까 항상 우리가 DT5에서는 각의 이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회각이잖아, 우회각. 화면상의 아래쪽 오른쪽 끝부분 자리에 삼각형의 모양이 이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으면 만약에 이와 같은 삼각형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94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200 몇 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잴 때는 항상 이렇게 삼각형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체크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를 이제 어디다 세워야 돼요? 이제 BCD를 관측합니다. BCD의 각을 재는데 요 안각을 재도 되고 바깥쪽 각을 재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각을 잴 때는 이제 좌측각을 보통 재거든요. C점에다 기계를 세웁니다. 그 똑같아요, 방법은. 어디를 쳐다봐요? A를 시준하고 똑같이 무엇을 누른다? 0셋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을 측정합니다. B, C, D의 각을 관측을 해서 역시 이것도 기록을 해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를 이제 어디로 가요? D점으로 가는 거죠. D점에 가서 C, D, Q의 각을 관측을 하는 겁니다. 요 각을 관측을 하는 거죠. C, D, Q의 각을 관측을 합니다. 당연히 기계를 어디에 세워야 돼요? D점에다 기계를 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C점을 시준하고 그 다음에 뭘 눌러? 0셋을 누릅니다. 정확히 C점을 관측을 하고 정확히 C점을 시준하고 0셋을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을 재는 거죠.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C점을 봤으면 시계 방향으로 잰 거니까 항상 화면에서는 이 삼각형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쟀을 때 18도 46분 40초가 됐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DQ의 방위각을 구하기까지의 4점에다 뭐를 세웠어? 4점에다가 기계를 세워서 각각의 무엇을 각을 관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방위각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방위각 관측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측점 AP의 방위각은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감독관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15도 15분 15초라고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B의 방위각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각을 다 써서 나왔죠? 여기서 AB의 방위각을 계산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AP의 방위각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315도 15분 15초로 주어졌을 때 여기서 이제 AB의 방위각은 이제 그 다음에 요 각을 쟀죠. 각 P, A, B의 각이
165도 17분 25초라는 것을 각을 우리가 측정을 했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AB 방위각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다? 이것을 우리는 VAB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각을 우리는 관측을 한 것이 아니라 교각을 관측을 했으니까 이것을 이용을 해서 AB 방위각을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315도 15분 15초에다가 요 각을 더하게 되면 이 각을 더하게 되면은 한 바퀴를 돌고 자 보시면 요 315도 15분 15초에다가 이 각을 더하게 되면 한 바퀴를 돌고 이만큼 더 가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두 개의 값을 더하게 되면 360도보다 큰 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물론 시험장에서 요 AP 방위각이 적게 주어지는 경우는 360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360도가 넘었을 때는 얼마를 빼야 된다? 360도를 빼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해서 방위각이 120도 32분 40초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 값을 써주는 거죠. 120도 32분 40초를 써주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계산을 해야 돼요? BC의 방위각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BC의 방위각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요 BC의 방위각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 방위각을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면 내업에서 거의 뭐 빵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빵점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문제에서는 방위각을 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업을 볼 때 방위각을 뭐 계산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업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항상 기본적으로 이 AB 측선을 연장을 하는 거죠. 그럼 AB의 방위각이 얼마였어요? 120도 32분 40초였다 이겁니다. 여기다가 얼마를 더할까요? 180도를 빼볼까요? 자, 180도를 빼게 되면 이마만큼의 마이너스 각이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다 다시 무엇을 더한다? 요 각을 더한 94도 57분 45초. 요 각을 측정을 했었잖아요. 앞에서. 이 각을 더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뭐가 돼요? BC의 방위각이 나오는 거죠. 요 BC의 방위각이 35도 30분 25초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기본으로 AB 측선을 연장을 한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180을 하고 플러스 각도를 하게 되면 요 각만, 즉 BC의 방위각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죠. 120도 32분 40초에다가 이번엔 이렇게 해서 180을 더합니다. 이번에는 180을 더해요. 거기다가 다시 무엇을 더한다? 요 내각을 더하게 됩니다. 내각을 더하게 되면 한 바퀴를 돌고 이만큼 더 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360도가 넘을 거란 말이에요. 계산해 보시면 그랬을 땐 얼마를 빼라? 360도를 빼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슨 방위각이다? BC의 방위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각을 계산을 해서 BC의 방위각을 계산해서 여기다 써주는 거죠. 35도 30분 25초라는 값을 써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 CD 측선의 방위각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CD 측선의 방위각을 구해야 돼요. CD 측선의 방위각을 구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CD 측선의 방위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어떤 각을 했어요? 요 각을 측정을 했죠. 그러면 항상 BC를 연장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엇이다? VBC예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80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무엇을 해요? 플러스 요 각, 아까 젠각 290도 50분 20초를 더하게 되면 자, 이 각에다가 BC 측선의 방위각에다가 마이너스 180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값이 얼마 나오겠죠. 거기다가 요 각을 더하게 되면 결국은 요 값만 남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BC의 방위각이 CD 측선의 방위각이 얼마가 나오냐면 146도 25분
45초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또 어떻게 계산해도 상관이 없냐면 요게 바로 BC 직선의 방위각이죠. 여기다 얼마를 더해요? 이번에는 180을 더합니다. 요만큼 180을 더해야죠. 여기에다가 다시 요각을 더하는 겁니다. 290도 이렇게 BC의 방위각에다가 180을 더한 다음에 290도를 더해요.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값에다가 180을 더하고 요 값을 더했더니 한 바퀴를 돌고 이만큼 더 가죠. 한 바퀴를 돌고 이만큼 더 가잖아. 그 저만큼이 바로 무엇이다? BC 직선의 방위각이 돼요.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고 CD 직선의 방위각이죠. 한 바퀴를 돌았으니까 당연히 360도보다 요 값이 360도보다 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마이너스 얼마를 하면 돼요? 360도를 하게 되면 어차피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계산이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절대 이 계산상에서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각을 제대로 교각은 제대로 측정을 했는데 계산상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요 값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CD 직선의 방위각을 여기다 써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구한다? DQ의 방위각을 계산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림 한번 보시면 이게 바로 DQ의 방위각이에요. 그래서 DQ의 방위각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사이각을 우리가 측정을 하고 왔었잖아요. 그럼 항상 기본적으로 CD 직선을 연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몇 도예요? 146도, 25분, 45초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얼마를 더하면 될까요? 180을 더하면 되겠죠. 180을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안각 우리 잰 각 18도, 46분, 40초를 더하면 그러니까 요게 CD 직선의 방위각에다가 180을 더하고 요 각을 더하게 되면 바로 뭐가 나와요? DQ의 방위각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345도, 12분, 25초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345도, 12분, 25초라는 것을 쓰면 시험에서 요구하는 DQ의 방위각까지 우리는 모두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합니다. 방위각 관측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는 요 교각을 측정했으니까 요 교각을 측정을 했죠. 그리고 요 각을 측정을 하고 이 각을 측정을 하고 이 각을 측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각을 측정을 해서 각각의 일단 문제에서 AP의 방위각은 주어지잖아. AP 방위가 주어지니까 315도, 15분, 15초로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값은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시험 감독관이 주어진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를 이제 A점하고 B점하고 C점하고 D점에다 기계를 세워서 각각의 내각을 관측을 한 거죠.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씩 계산을 해서 AB 방위각, BC 방위각, CD 방위각, DQ 방위각을 계산을 해서 여기에 모든 값들 채우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장에서 요 시험지가 주어지죠. 그러면 시험지에다가 내가 어떤 각을 재겠다라고 표시를 해놓고 여기다 관측을 해서 여기다 값을 쓰고 나와서 하나하나씩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때 주의할 것은 뭐다? 계산이 틀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각은 다 제대로 쟀는데 계산에서 만약에 실수를 했다면 만약에 AB 방위각을 잘못 계산했다면 뒤에 값은 다 틀려지는 거니까 좀 계산할 때 신중하게 계산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안지는 이렇게만 작성하시면 돼요. 자,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죠? 연필이라든지 그것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채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점수는 몇 점이다? 0점을 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방위각 관측부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게 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서는 이제 방위각 관측부, 방위각
방위각법에서는 첫 번째 무엇이다? 기계를 몇 번을 세워요? 총 4번을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를 빠르게 설치하지 못한다면 시간 안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각을 측정했다면은 측정을 하고 들어와서 또 계산을 해서 각각의 A, B, B, C, C, D, DQ의 방위각을 또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익숙하게 되면 계산 자체가 몇 분 걸리지 않겠지만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기계를 세우는 것이 기계를 빨리 세우는 것이 방위각 관측부에서는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산 자체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하게 되면 이제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방위각법에 대해서 산업기사 시험에 출제되는 방위각법에서 교각을 측정을 해가지고 방위각을 계산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